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김민지입니다. 귀가 안 들려서 보청기를 하거나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것도 질병 후유 장애로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성이 점차 커지지만 현재 아쉽게도 사라지고 있는데요. 질병 후유 장애가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정확히 알고 접근할 수 있도록 오늘 라이프 플랜 A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가가 준비한 질병 후유 장애 어떤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2번 통해서 전화 주시거나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 전문가들이 명쾌한 해답 드릴 테니까요. 시청자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시청자분들께 알찬 정보는 물론 궁금증과 답답함을 한 방에 해결해드릴 막강 전문가 군단을 화면으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라이프 플랜 A 시간입니다. 사라지기 전에 질병 후유 장애 보험을 왜 꼭 가입해야 하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전문가와 함께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오늘은 그야말로 사라지기 전에 가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보험을 저희가 핫 이슈로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왜 핫 이슈라고 할까요? 이게 질병 후유 장애로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보통 우리가 질병 후유 장애 같은 경우는 상해 후유 장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지만은 질병 후유 장애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이 듭니다. 질병 후유 장애가 우리가 후유 장애라고 생각해서 몸에 장애가 있어서 후유 장애라고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강의 내용도요. 한번 좀 천천히 살펴보시고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질병 후유 장애는 그야말로 우리 아픈 것에 대해서 후유 장애가 남는다는 거죠. 그만큼 흔적이 남는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가 질병 후유 장애가 사실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나타났다 또 사라지는 그런 보험인데요. 이게 왜 그럴까요? 보험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보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질병 후유 장애인데요. 이 질병 후유 장애라는 용어 단어도 좀 생소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뭐냐면 우리가 후유장애를 입었으면 뭐 아주 간단하게 생각을 한다면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어디가 절단됐거나 어디가 뭐 다리가 불구여서 뭐 이러한 거를 장애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병원에 가보시면요. 다치셔서 병원을 오시는 분보다는 아프셔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이 더 다양하게 많으신데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급률에 따라서 이제 드리는 그런 질병 후유장애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3%부터 100%까지 보장을 해드리는 거라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 확률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심각한 장애가 아니어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뭐 무릎 장애라든가 뭐 귀가 잘 안 들린다거나 그랬을 때도 후유 장애라는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 질병 후유 장애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가 진단비를 받으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암, 그 다음에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 그 다음에는 진단비 나오는 게 없죠.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증권을 또 한번 이렇게 살펴보시면은 진단비에 대한 내용이 그렇게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질병 후유 장애는 뭐냐? 어떤 다른 부위라도, 같은 부위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동일한 부위에도 만약에 후유 장애가 발생이 돼서 지급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차후에 좀 더 진행이 되면 또 추가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야말로 반복적으로 받으실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일한 부위를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위에 다른 질병이 생기셔서 후유장애가 발생을 했다. 그렇다 그러면은 반복해서 드리고요. 또
다른 질병과 합산해서 지급을 해드린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질병 후유장애 특징은 뭐냐면 또 상해 후유장애하고는 좀 다른 특징은 있지만 반복해서 받으실 수가 있고 다른 부위와 합산해서 지급률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또 그야말로 내가 사망할 때까지 추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분류표를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릴 건데요. 3%부터 80%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입 금액의 지급률을 따라서 지급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50% 후유장애가 입으셨을 때는 그야말로 이거는 이제 진단비로서 이제 지급률이 아니라 그야말로 그냥 정액으로 드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부터 80% 후유장애를 이제 입으셨을 때 그야말로 만약에 내가 1억을 가입을 했다. 그러면은 1억에 뭐 장애율이 뭐 30%다. 그러면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가입 금액이 1억인데 50% 후유장애다. 그러면 5천만 원이겠죠. 50%니까.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80% 후유장애 똑같습니다. 정액형으로 드립니다. 얘도.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급을 해드리는데 예를 들어서 그 후유장애가 난 한 20% 정도 됐다. 그랬는데 진행이 돼서 50% 이상의 후유장애가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받으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50% 후유장애에서도 받으실 수가 있고 보통 이제 우리가 뇌혈관 질환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뇌혈관 질환은 처음에는 아주 뇌경색으로 가볍게 시작을 하시다가 뇌는 성장이 멈추기 때문에 그야말로 노화가 오면 이제 진행이 돼서 악화가 되시겠죠. 그러다 나중에 치매까지 오시는 경향이 대체적으로 이제 진행형으로 되고 계신데요. 대체적으로 이제 50% 후유장애를 입으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80% 후유장애면은 정말 그 치매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치매 상태. 그것도 치매도 뭐 5가지가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족으로 밥을 못 먹는다거나 네, 옷을 못 입는다거나 화장실을 못 간다거나 등등의 그런 후유장애가 발생하셨을 때도 단계별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단계별로.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조금 아까 처음에 초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질병으로 후유장애를 입을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후유장애라는 것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어디가 절단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내가 아픈 것에 대한 후유증이 남아있는 것에 대한 그 후유장애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히려 상해로 다쳐서 후유장애로 우리가 발생하는 것보다는 질병으로 아파서 후유장애를 입을 확률이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젊으셨을 때도 마찬가지고 20대 이후도 마찬가지지만은 보통 50대 이후에 많이 발생하시는 게 사실은 질병 후유장애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했던 사실은 그런 특약입니다. 질병 후유장애가 가입도 안 시켜줬지만요. 그런 특약 자체가 없었는데 워낙 우리가 후천적으로 지금 뭐 사회적으로나 뭐 정말 우리 식습관에 대해서 후유장애가 많이 발생을 하시는데요. 사실은 여기에 모든 장애가 포함이 됩니다. 하다못해 암도 마찬가지고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도 모두 포함이 돼 있는 그런 특약이기 때문에 후유장애에 대한 장애 율이 굉장히 포괄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우리가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이 보통 56% 정도 보신다고 보시는데요. 지금 상해로 입으셨을 때 보는 것보다는 우리가 후천적으로 아파서 후유가 남았을 때 드리는 질병이시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단을 받으시면 받고 또 받는 정말 내가 사망할 때까지 보장을 받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이제 지급 사례인데요. 우리가 이제 머리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면 뭐 안구도 시작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백내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녹내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귀가 안 들리시거나 귀도 우리가 이제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보청기를 끼죠. 예, 그런 것도 장애에 속합니다. 후유장애. 예, 왜 후유증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것도 후유장애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이제 인체가 노화가 오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은 뼈예요. 예, 이제 척추 질환인데 보통 이제 인공관절을 하시게 되면은 보통 60대 이후 분들은
인공관절을 거의 하시더라고요. 이제 운동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연세가 드시면은 이제 노화가 오시기 때문에 인공관절 같은 경우는 이제 양쪽이잖아요. 한쪽씩 하시는 거예요. 한쪽씩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입을 해놨다. 휴유장애를. 네. 가입을 하시면 한쪽당 우리 장애율 30% 봐요. 예. 한쪽 당이니까. 그러면 1억에 30%면 얼마죠? 네. 3천만 원이죠. 네. 그런데 양쪽으로 했어요. 양쪽으로 하면 30%, 60%입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이 지급이 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인공관절 하셨다 그래서 진단비가 나가는 경우는 여태 없었죠. 네. 이런 그 인공관절이라든가,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의 난청. 예. 이것도 이제 5%로 저희가 봐요. 귀가 안 들리는 것은. 네. 이제 귀가 이제 거의 못 듣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청기를 끼워서 듣는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2.2하죠. 예, 저도 마이너스 2.25였는데, 예, 요 이제 5%에 속합니다. 예. 그리고 여기 언제 지급 사례가 없는데요. 치아예요, 치아. 우리가 젊으신 분들도 요즘에 임플란트 하시더라고요. 임플란트 3개 이상도 5%에 적용이 되십니다. 예, 그래서 임플란트를 만약에 하시면, 임플란트가 네, 임플란트 예, 3개. 3개면은 5%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다리도 무릎도 인공관절 꼭 안 하시더라도 네, 우리 이제 무릎 동요라 그래서 이게 5mm 이상이면 0.5mm 이상이면 5%에 또 속하시고요. 특히 이제 당뇨병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항상 저희가 이제 대두가 되는 게 당뇨병인데요. 당뇨병 같은 경우는 좀 미리 가입을 하셔서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틀림없이 당뇨병이 오실 확률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당뇨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진짜 물론 절단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 말고도 합병증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당뇨병 같은 경우는 정말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장을 다 받으신다고 보시면 돼요. 정말 내가 당뇨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예, 보장을 점차적으로 받으시는데요. 내가 5% 받았다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중복으로 반복으로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뭐냐면은 5%를 받으시고 나서 또 진행이 되셔서 혹시라도 이제 발가락 같은 경우에 이제 절단을 하시는 경우가 있으세요. 오래돼 이제 관리가 잘 안 되시면 그럼 또 10% 되시죠? 그럼 10%에 대한 지급률이 또 발생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리가 제가 이제 그 오늘 왜 하드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이거 이제 한시적이에요. 질병 후유장애는 저희가 계속 판매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보험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잠깐 하드 이슈로 해가지고 스팟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제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12월까지는 한시적으로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좀 참고하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치매예요. 치매를 우리가 이제 그 방송에서도 많이 이제 매체에서도 많이 들으실 텐데 우리가 알츠하이머라든가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 치매 진단비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치매라 그러면은 다 지급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치매는 정말 우리가 점차적으로 지금 젊으신 분 40대 분들도 지금 치매 진단을 받으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늘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치매가 정말 발생률이 1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파킨슨병이라든가 이런 상태에서는 지급이 안 된다고 보시는데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다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파킨슨라든가 그런 후유장애에 대한 그 진단비를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혈관 질환이 문제가 돼서 이게 이제 퇴행성이다 보니 나중에 점차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렇게 치매까지도 오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조금 아까 이제 그 뭐 여러 예시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정말 워낙 그 질병 후유장애가 포괄적이다 보니 제가 이제 또 예시를 하나 드려볼게요. 위암으로 이제 절제를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50% 후유장애로 봅니다. 저희가 50%. 네, 절제를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간암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장암. 그 다음에 난소. 여성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난소암 같은 경우는 이제
자궁을 이제 절제를 다 이제 하시기 때문에 요건 이제 50% 후유장애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환암, 그다음에 췌장암 같은 경우는 뚜렷하게 이제 장애가 오는 거기 때문에 50% 후유장애를 이제 드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진행이 되신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반복적으로 또 진단비가 또 따로 나갑니다. 네, 지금 그 위암 같은 경우는, 이분 같은 경우는 질병 후유장애를 3천만 원을 가입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질병 후유장애가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단비로 딱 한 번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계속해서 반복해서 지급이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질병 후유장애를 3천만 원 가입을 해 놓으셨어요. 위암이셨거든요. 3기세요. 그래서 50%라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1,500만 원 지급을 받으셨고, 대장암 같은 경우도 이제 3기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도 3천만 원 가입을 해 놓으셨던 분이라서 1,500만 원 지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를 들어서 대장암으로 이제 진단을 받으셔서 지급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위에 또 암이 또 생기셔서 또 수술을 받으시거나 진단을 받으시면 그때도 똑같이 그 지급률에 따라서 지급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척추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퇴행성 디스크는 누구나 올 수 있어요. 그죠? 20% 이상 뚜렷한 장애가 나타나면 저희가 이제 그 15% 이상 되시는 분들은, 물론 5%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 뚜렷한 진행이 되는 것은 보통 20%, 15% 이상 되신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혈액투석. 예, 진짜 제가 의외로 제 주위에 정말 투석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폐암 수술을 하시거나 이런 분들도 혈액투석을 많이 하고 계신데, 혈액투석은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에는 크게 걸어 다니시거나 이런 일상생활에는 문제가 안 되시지만, 장애율이 75%라고 봅니다. 75%. 네, 거의 그 80% 후유장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급을, 이분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가입을 하셔서 2,250만 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당뇨, 제가 이제 아까 계속 강조해드렸잖아요. 당뇨는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내가 당뇨 진단받고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 같은 경우도 후유장애 그 3천만 원 가입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발가락 절단을 이제 첫 번째, 세 번째 하셨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15% 진단이 나오셔서 450만 원 진단을 받으셨던 분이세요. 지금 그 금액은 보험료는 나오지 않지만 제가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료가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계속해서 같은 부위든 동일한 부위든 다른 부위든 계속해서 지급률에 따라서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보험료가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험을 통해서 평생 그 생애 의료비를 좀 준비를 하시는 것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런 분도 계세요. 3대 보장이죠. 3대 암, 뭐 예를 들어서 암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은 준비를 잘 해놓으셨는데 그 외에 진단비가 나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랬을 때는 뭔가 진짜 이런 진단비를 통해서 뭐 수술비를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활비로 또 쓰시는 용도로 쓰시는 경우도 또 종종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 후유장애는 미리 준비를 하셔서 가입을 좀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가입 금액이요. 이게 이제 한시적으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 계속해서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후유장애가 또 이제 없어집니다. 그게 이제 12월까지 지금 몇몇 회사만 남아 있어요. 사실은 그게 뭐 다 이렇게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회사는 그리고 지금 이제 막 그 교육을 통해서 막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는 보험회사들 있죠. 이 질병 후유장애가 뭔지도 모르시는 그런 설계사분도 계세요. 예, 그만큼 짧게 왔다 짧게 가는 그런 보험이세요. 왜 예전에 우리가 그 실손 의료비 100%짜리가 있었잖아요. 예, 그게 이제 자기 부담금이 없는 정말 한 방에도 입원을 하실 수 있는 한방 치료도 받으실 수 있는 의료 실비가 없어졌잖아요. 영원히. 예, 똑같습니다. 이 질병 후유장애도 12월 한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갖고 나온 게 그 핫 이슈로서 이제 갖고 나온 거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하실 수 있는 게 이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내가 1억 플랜을 만들겠다고 하면 증권을 2개로 해서 가져가시는 플랜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이렇게 가입하실 수 있는 것도 행운이실 거예요. 네, 이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40대까지는 5천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시고요. 여성분은 3천만 원. 그리고 또 한 가지 핫 이슈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한 25세 이후에는 뇌혈관이라든가 심혈관 진단비를 안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입이 가능하시다라는 거죠. 한시적으로 뇌혈관, 심혈관을 700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40대부터 60대까지는 남성분은 질병 후유장애 3천만 원 가입하실 수 있고요. 여성분은 2천만 원. 이게 가입이 안 되셨었죠. 그리고 뇌혈관, 심혈관을 500만 원까지 진단비를 동시에 가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51세에서 60세까지는 사실은 휴장애가 그렇게 이렇게 많이 열려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1,000만 원까지 가입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61세에서 65세까지는 이제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회사에 1,000만 원까지도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저렴하지는 않지만 정말 이 휴유장애를 준비해가지고 우리가 평생 의료비로 정말 준비해 놓으시면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단비예요. 받고 또 받는. 그리고 같은 부위, 다른 부위 동일하게 다 반복해서 받으실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말 효율성이 굉장히 큰 특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건강하실 때 준비하셔서요. 정말 평생 의료비로서 준비하실 수 있는 그런 플랜이라고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광희 전문가와 함께 라이프 플랜 A 시간 함께 했습니다. 100% 실비보험 사라져서 아쉬워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살면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질병들이 전체의 50%나 넘게 차지하기 때문에 사라지기 전에 꼭 질병 후유장애 보험을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라는 강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내용 잘 기억해 두시고요. 현명한 보험 관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강의해 주신 내용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 도와드릴게요. 네,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고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를 생방송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상담 요청하시면 지금부터 실시간 상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는 전화 연결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보험에 관한 어떤 궁금증 있으신가요? 네, 오늘 후유장애 유익한 정보를 주셔서 고맙고요. 아, 네. 제가 나이가 70인데 후유장애 들기가 까다로워서 며칠 전에 보험을 다시 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 신체 장애 A서부터 B 등급이 있는데 이게 1억 2천만 원짜리를 하나 들었는데요. 네.
이게 생소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아서 얼른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쭉 내용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안면 뭐 수십 가지 이제 장애가 나오면 준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의 코드가 돼야지 주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우선 내가 이거를 계약한 지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약관을 못 받아봤어요. 네. 그래서 궁금해서 우선 아침에 첫 방송이기 때문에 네. 제가 시청을 하면서 이렇게 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해 주세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오늘 마침 또 강의 내용과 부합하는 내용이어서 다행인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이 보험 잘 가입하신 건지 우리 강진옥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풀어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입하신 지가 지금 한 3일 정도 되셨고요. 네.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게 지금 KB 손해보험 더 좋은 닥터 플러스 건강보험이라고 그러셨죠? 네네. 네, 요게 아마 10년 갱신형으로 돼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질병 신체 장애 이렇게 말씀이 돼서 1억 2천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거는 아마 굉장히 아까 우리가 강의 조금 전에 했던 예를 들어서 뭐 1억 2천 곱하기 어떤 내 신체에 대한 장애에 대한 그런 지급을 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요게 아마 꼼꼼하게 내용을 보셔야 될 거예요. 네네. 네, 수십 가지가 있어요. 보니까 코드가 네? 없어서 그렇거든요. 지금 제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구분이 다 있고요. 뭐 어떤 상태가 됐을 경우에 얼마를 주는 이게 그러니까 장애 지급률이 아니라 등급으로 1등급, 2등급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예요. A서부터 B라고 써 있어요. 네네. 그렇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조금 전에 강의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보장의 범위가 조금은 사실 적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 후유 장애라고 하는 그 질병은 우리가 진짜 3%에서 100%까지 조금은 네. 더 뭐라 그럴까 다양한 어떤 장애, 즉 이게 보면 신체 장애 등급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게 그 생명보험협회나 손해보험협회에 나와 있는데 그 장애 등급은 그 질병이든 또는 상해든 관계없이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 하나가 장애가 입었다 그러면 뭐 5% 또 뭐 다리 관절에 무릎 관절에 장애가 입었다 그러면 30% 이렇게 동일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이 상해로 입었을 때 또는 질병으로 입었을 때 그것만 구분이 되는데 지금 가입하신 더 좋은 닥터 플러스에서의 질병 신체 장애는 그거하고는 좀 별개로 그 보험회사에서 A하고 B 등급을 나눠놓고 거기에 범위에 대해서만 설명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 세부적으로 범위가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안장애다 그러면 안면이 몇 프로 떨리느냐, 뭐 10% 떨리느냐, 100% 떨리느냐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요거는 지금 제가 사실 정확하게 지금 준비를 안 해서 제가 조금 찾아보고 방송 끝나고 좀 디테일하게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근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강의를 했던 그 장애보다는 범위가 좀 적어요. 아, 그렇군요. 아마 이 보험료도 그렇게 비싸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분담료가 한 3만 원 돈 되는데요. 12만 원 중에서. 3만 원 돈 돼도 그러니까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질병으로 장애가 즉 질병으로 몸에 장애가 온 것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상해는 3천 원 하면 질병으로 온 장애는 3만 원 맞아요. 그 다음에 10년 갱신형이고 현재 나이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네. 범위는 매우 적지만 보험료는 상당히 비쌀 거예요. 제가 요거를 방송 끝나고 바로 요 좀 더 자세하게 좀 풀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 강의를 들었던 내용보다는 훨씬 범위가 적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사실 지금 70세 연세에서는 좀 건강상 특별한 이상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아주 상태가 좋죠, 지금은. 네네. 예를 들어서 약이나 혈압약이나 당뇨약이나 기타 다른 약을 드시고 계신다면 가입하시기가 어려운데 정말 축하드리는 건 70세인데도 건강이 좋으셨기 때문에 이런 그 갱신형으로 가입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다만 이제 갱신형으로 가입하실 때 저희가 60세 넘으신 분들한테는 갱신형을 권해드리는데 갱신형도 10년 갱신형보다는 20년 갱신형이 좀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10년 지난 다음에 보험료가 좀 많이 뛸 거예요. 80세가 되실 거 아니에요. 이 상품이 나온 지가 오래됐나요? 아니야, 상품이 나온 지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네. 이제, 한 가지만 더 물어봐도 되나요? 네? 한 가지만 더. 네, 간략하게 여쭤보세요. 물어봐도 네네. 사망보험 주계약인지 뭔지 하여튼 사망이 1억이 있는데요. 네네. 여기에 분담료 있잖아요. 네네. 분담료가 한 10,000원 좀 넘는데. 네네. 이거를 다른 거로다가 대체해달라 해도 되나요?
그거는 지금 제가 보면 거기 아마 일반 사망이 아니고요. 그거는 상해로, 즉, 재해나 상해, 즉, 교통사고나 아니면 뭐 내가 운동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등산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잘못된 상해로 인한 사망이기 때문에 돈 10,000원 정도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아마 그 부분. 일반 상해라면 교통도 안 들어가나요? 교통 들어갑니다. 재해 사망에는. 네네.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데 그게 1억이라는 돈이 10,000원밖에 안 된다는 건 굉장히 저렴한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왜냐하면 종신보험으로 1억을 지금 70세 연세에 가입하시게 되면 거의 40만 원 돈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10,000원에 가입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는 제가 아주 톡 까놓고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확률이 낮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 말씀은 이게 사망보험은 나는 필요가 없으니까. 네, 근데 그거를 빼기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암보험 특이하게 보상금으로 다 안 되나 이런 걸로. 네네, 맞아요. 지금 저도 상담을 어르신들하고 하다 보면 암보장, 너는 아까 그런 여러 가지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을 보장을 받고 싶지 나는 그런 사망에 대한 보장을 받고 싶지 않아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보장에서는 보험회사에서 남는 게 없어요. 말하자면은 이게 보험회사도 이제 이익을 보는 주식회사잖아요. 그러다 그럼 보니 여기서 주 보험이 어떤 거죠? 저는 이게 여기서 기본 계약은 아마 사망보험입니다. 사망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특약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린 거라서 그 상해 사망 1억에 아마 돈 10,000원 들어가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다만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다시 다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아까운 제가 조금 더 고민한다면 20년 납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질병 신체상해는 요거는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강의해 주신 내용보다는 훨씬 범위가 적을 거예요. 그게 아깝네, 좀. 네네, 적지만 중요한 거는, 그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알으셔야 내가 어떤 이왕 보험을 가입하셨으니까 어떤 상태가 됐을 때 보험금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 그거는 제가 이 방송 끝나고 좀 꼼꼼하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아주 오늘 타이틀이 장애 후유 보험 여기에 유익했어요. 굉장히 고맙습니다. 네네. 네, 시청자님. 네. 마침 TV 돌리다가 우리 이광희 전문가의 강의 내용 보시고 전화 주셨는데 저희가 도움 드릴 수 있어서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아주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습니다. 네, 궁금증 해결되셨나요? 매일 아침 첫 스타트가 이거 서울경제신문 TV 보는 거예요, 저는. 와,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시청해 주시고요. 네, 방송 시간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방송 끝나고 지금 전화번호로 전화 한 번 더 주시면요. 저희 강진옥 전문가께서 더 자세하게 전화 내용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저희가 전화를 드릴게요.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문자 내용도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 내용 먼저 화면으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30대 초반의 남성입니다. 연금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던데요. 어떤 연금보험을 선택해야 할까요? 라는 문자 내용인데요. 이번에는 이광희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다양해서 아마 선택하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소득공제 목적이시라면 우리가 그 손해보험 쪽이라든가 그 소득공제를 받는 연금저축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연금하고 좀 차별화가 돼 있는데요. 얘는 정말 순수하게 소득공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단점은 뭐냐면 우리가 공시로 가기 때문에 수익률로 가시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동안만큼은 10년이든 20년이든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정말 그 선택을 하신다면 이름을 연금저축보험으로 선택을 하셔서 소득공제를 받으시고 지금 이제 그 연말이 한 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셨을 때는 우리가 일시납으로 해서 소득공제를 전체적으로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또 이제 그런 또 장점이 있으시고 하셔서 지금 뭐 분납으로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연납이라든가 일시납을 통해서 소득공제를 정말 다양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연금 저축보험 선택하시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문자도 하나 더 살펴볼게요. 971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가입한 보험에는 상해 후유장애 80% 이상과 80% 미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병 후유장애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라는 문자입니다. 강진옥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게요.
네. 조금 전에 그 전화 주신 분 시청자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을 거의 드린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신체의 장애 등급표는 이미 나와 있어요. 딱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위암 수술을 해서 위를 적출하게 되면 50%, 뭐 무릎이 인공관절 수술한다 그러면 양쪽 다 30%, 그래서 두 개를 하면 60%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거죠. 질병으로 발생했을 때는 질병 후유장애, 또 다쳐서 생긴 장애는 상해 후유장애인데 아까 우리 이광희 전문가님께서 강의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는 상해 후유장애를 아마 그 가입하신 지금 문자 주신 분도 보험료 굉장히 저렴할 거예요. 1억에 상해 후유장애 같은 걸 하셔도 3,000원, 4,000원. 나이가 어리면 정말 그 정도밖에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1억에 질병 후유장애를 가입하시려고 하면 90세 만기한다. 그러면 30대만 해도 6, 7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 질병 때문에 즉 나이가 들어서 무릎 관절이 나빠서 수술한다거나 위암이나 또는 무슨 암, 또 아까 혈액투석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질병 후유장애로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비싸요. 근데 비싸도 중요한 건 보험회사에서 이게 이익이 남지 않는 보장이다 보니 처음엔 모든 보험사에서 팔다가 그것을 다 지금 없앤 상태예요. 그래서 간혹 한두 개, 또 요번에 11월 한시적으로 특판을 하는 회사가 하나 있을 정도로 이게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시청자님 아까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는 대부분 또 다른 분들도 아마 증권을 들여다보시면 질병 후유장애가 아니고 상해 후유장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장애를 받으시지만 중요한 건 이거는 상해로 인한 원인이기 때문에 발생 확률은 좀 낮지만 그래도 우리가 일상적인 활동이 많고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요것도 중요한 보장인 것 같아요. 네, 질병 후유장애하고 상해 후유장애의 차이점 알려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연결 다시 한번 가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궁금증 있으신가요? 네, 저희 남편 건데요. 네. 네, 보험을 너무 싫어해서 지금 최근에 들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3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네. 보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여쭤보려고요. 아, 네네. 어떤 보장이 좀 부족한지 궁금하셔서 전화 주신 거죠? 네네네. 네, 제가 좀 가입하고 계신 증권을 미리 확인을 해봤더니 3개의 보험이 있네요. 맞으신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삼성화재 올라이프 슈퍼보험 하나랑 PCA생명 가디안 종신보험, 그리고 대한생명 사랑모아 CI 종신보험 이렇게 3개 맞으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보험료는 조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보장은 다들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아, 네네, 알겠습니다. 네. 3개의 보험이나 가입을 하셨는데 각각 어떤 보장을 좀 더 자세하게 받을 수 있는지 저희가 봐드릴게요. 전화 끊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네. 네, 오늘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화면으로 우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50대 남편분 보험 상담을 하시려고 전화를 주셨는데요. 전반적인 보장 분석이 필요하다고 연락 주셨습니다. 어떤 보장이 부족한지 자세하게 저희가 파헤쳐 드릴 거고요. 80세 만기 보험인데 계속 유지하고 가도 괜찮을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지금 문의 주신 거 저희가 이제 증권을 좀 먼저 받아봤어요. 네. 근데 좀 그 2013년도하고 3년도하고 4년도에 좀 오래됐어요. 집중적으로 가입을 좀 하셨네요. 네, 좀 건강을 좀 걱정하셨던 때였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증권 3개가 있으신데, 첫째적으로 그 삼성화재 그 올라이프 슈퍼보험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2009년도에 가입을 하셨는데, 정말 그 2009년도에 가입을 해놓으신 게 너무 잘 해놓으신 게, 이거는 자기 부담금이 없는 실손 의료비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 실손 중에서는 가장 좋은 실손을 갖고 계신데 좀 아쉽게도 이 특약 자체가 다 3년 갱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삼성께 그래서 지금 문제가 좀 있다고 좀 들었거든요. 네, 고민하시죠. 그래서 저는 좀 말씀을 드리기는 이걸 좀 무조건 해지하는 거는 저는 권해드리진 않고 지금 이 보험을 11만 원 정도 내고 계신데 실손만 그대로 놔두시고요. 나머지 특약은 다 이게 우리가 중간 해지라 그래서 담보를 그거만 삭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갱신되는 것만 다요? 네네네.
아, 네.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그 갱신되는 시점은 지금 이제 남편분이 50대 이제 시작되셨기 때문에 지금 사실 조금 늦은 감은 있으세요. 준비하시기는. 그렇지만 아직까지 혹시 뭐 다른 진단을 받으시거나 어디 아프신 데는 없으신가요? 네, 지금 특별히 그렇게 뭐 아파서 네. 진료받고 하는 건 없어요. 예, 예. 그러면 너무 다행으로 좋은 특약을 내가 선택해서 가입하실 수 있는 그런 또, 예, 조건이 있으세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그 삼성화재 그 이 보험을 실손만 놔두면 한 4만 원 정도로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예, 예, 그러면 한 7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죠. 그쵸, 네, 남는 게. 네, 일단, 예, 저축해 놓겠습니다. 7만 원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그 PC의 생명 가디언 종신이라 그래서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 잘은 모르겠는데 저는 네. 이제 보험 기간이 너무 길어서 네. 예. 좀 지루하시죠? 많이 못 생각하는데 아직도 한참 남았더라고요. 저 얼마 전에 알았어요. 많이 하는 거. 네, 35년. 예. 근데 지금 대한생명 같은 경우는 더 기세요. 65세까지 납입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네. 할 때 저는 거의 다 20년 정도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네. 한번 살펴보면서 보니까 네. 느끼고 있던 게 있어서 제가 볼 때 이게 그 설계사분이 보험료를 이제 적정하게 저렴하게 하는 대신에 예, 그렇게 해서 길게 가져가시라고 제가 설계를 해드린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지금 이 보험이요, 가디언 종신보험을 지금 이제 시청자님도 아마 내용을 잘 모르실 거예요. 이거 알고 계신 분이 그냥 많지는 않으세요. 네. 이게 그 주계약은 5천만 원이지만 나머지 그 암특약이 있잖아요. 네. 암특약이 이게 지금 재밌어요. 10년마다 배로 늘어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 가입하셨을 때는 2천만 원이시지만 지금 같은 경우 50대가 넘으셨잖아요. 그 10년이 넘으셨단 말이에요. 2004년에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얘가 지금 2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돼 있어요. 네. 그런데 10년 또 지나시고 60대가 되시잖아요. 네네. 예. 그러면 그때 또 2천만 원이 또 늘어나서 6천만 원이 되십니다. 아, 네. 2023년도가 되면? 네. 아쉽게도 문제는 80세까지라는 거죠. 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좀, 저는 네. 이 PC의 생명 같은 경우는 정말 사망 보장금이 많이 필요하시지 않으시다면 이 또한 이 보험조차도 좀 감액이 좀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사망 보험을 줄이면 대신에 다른 특약이 좀 줄어요. 네. 근데 저는 좀 이 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왜 그러냐 아직 자녀분들도 아직 결혼 아직 안 하신 상태시죠. 네, 50대시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최소한 뭐 장제비 또한 준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좀 특약을 좀 갖고 계시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신에 네. 대한생명 그 사랑모아 CI 보험 같은 경우는 어차피 특약이 중복이 되기도 하세요. 네, 이거 네. PC의 생명하고 중복이 되기도 하시지만 아마 CI 보험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사망 보험금에서 우리가 중대하지만 80% 이상 휴유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사망 보험금을 땡겨서 받으실 수 있는 일시금으로 진단비거든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뇌혈관 질환이라든가 심혈관 질환이 발생을 했을 때는 지급을 아예 못 받는 상품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좀, CI가, 예, 좀 중대한에 대한 것만. 네, 맞습니다. 예. 예. 저도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보장을 받으실 수가 있지만, 뭐, 1기, 2기, 뭐, 점막 하층을 뚫었을 때는 받으실 수가 있지만, 그 외의 것은 받기가 굉장히 힘드세요. 그래서 저는 좀 우리 시청자님이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보험료도 좀 많이 나가고 계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보험료를 좀 줄여드리기도 하지만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대한사랑모아 같은 경우는 좀 과감하게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좀 어떠실까 제가 이제 과감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건 이제 잘 생각하셔서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네, 부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뭐 2004년도에 납입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납입 기간이 길어서 계산을 해보니까 내는 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성비를 따져야 되겠죠. 우리가 사망보험 5천만 원을 받으려고 지금 보험료를 계속 내는 지금 역구조가 지금 발생을 하고 계세요. 네네. 네. 그래서 좀 요거는 좀 과감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시고 대신에 지금 PC의 생명이나 삼성화재 그 보험을 저희가 이제 감액을 해드렸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세까지 유지를 하셔야 되는 상품이기도 하지만 또 장점 이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보험료도 저렴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지금 50대시기 때문에 비갱신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갱신도 3년 갱신이 아니라 20년 있다 한 번 오르시는 그런 갱신 그 특약을 통해서
가입을 하시면 보장은 많이 가져가시고 보험료는 저렴하시고 그런 플랜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PC생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은 보장이 너무 잘 돼 계세요. 그리고 이제 뭐 수술특약이라든가 거기에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뇌혈관 질환하고 심혈관 질환인데 이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진단비를 통해서 가입도 가능하시고요. 네, 우리가 이제 뇌경색이라든가 이런 거 보장해주는 보험이 지금 갖고 계신 보험에는 아예 없으세요. 네, 다른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진단비를 100세까지 가져가시는데 2천만 원씩 제가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 그다음에 수수특약은 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는 이 수수특약이 가장 많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어요. 물론 실손도 있으시지만, 네. 그래서 수수특약도 같이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네네. 네. 그리고 지금 남편분 운전하시면 운전자 보험도 꼭 준비를 하세요. 지금은 이제 필수 상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필수 특약으로. 삼성권만 네. 필수 빼고 나면 다 생명보험 쪽만 있어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부족한 부분을 손해보험 쪽에다 제가 특약을 넣어드려서 보험료는 한 8만 원 정도인데 진단비 2천씩 다 들어가고 수수특약 들어가고 그다음에 운전자 보험도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뇌혈관, 심혈관 요런 그 수술비를 제가 500만 원을 더 추가적으로 넣어드렸기 때문에 진단비를 1,000만 원 정도 더 가져가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보험료는 대신에 저렴하게 8만 원 정도로 가져가셔서 지금 보험료는 한 17만 원 정도는 줄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험료는 한 10만 원 정도 세이브를 시키시고 이 정도 보장을 가져가시면 전체적으로 좀 어느 정도 윤곽을 좀 가져가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조금 아까 설명드렸던 질병 후유장애. 다른 쪽, 알겠습니다. 네, 질병 후유장애도 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가져가시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평생 의료비로서 좀 준비를 하시는 게 좀 어느 정도 적절하게 준비를 잘 하실 것 같아요. 아, 네네. 또 이제 부족하신 부분 있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상담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우선 남편분께서 지금 건강하시다니까 참 다행이네요. 네. 대한생명 사랑모아보험 정리하시고요. 운전자 보험까지 들어가 있는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리모델링 하시면 보험료가 한 10만 원 정도 절감이 되면서 보장은 더 많이 받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좀 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문자 하나 더 와 있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5131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어제 첫 아이 돌잔치를 끝낸 43세 가장입니다. 주변에서 종신보험에 가입하라고 계속 권유하는데요. 꼭 가입해야 하는지 보험료는 얼마가 적당한지 궁금합니다. 라는 문자입니다. 강진옥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돌잔치를 했는데 사실 요즘 다 결혼이 늦다 보니까 그렇죠? 43이란 나이는 사실은 적지 않은 나이에 돌잔치면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25살에 아이가 독립한다고 하면 68세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거의 70세까지는 아빠가 건강하게 돈을 잘 벌어 주셔야 우리 아이가 행복한 어떤 자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기초가 될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종신보험 얘기를 주변에서 하신 건데 사실 43세의 남자가 종신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면 1억만 해도 한 25만 원이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적지 않은 돈이라서 요거를 우리가 보통 2.9%짜리 그래도 고금리로 내는 종신보험 같은 경우 24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40대 넘어가면. 그러면 그 정도 넣으셨다가 내가 68세 이후에도 건강하게 잘 살면 그 돈으로 이제 사망보험금을 이제 연금으로 즉 쌓였던 그 적립금을 내 연금으로 쓸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근데 20몇만 원에 내 건강보험 한 10몇만 원 넣으면 아빠 혼자서 한 30에서 40만 원 돈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 월 소득이 얼마인가 이게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괜찮으시다면 상관없지만 부담이 된다고 하면 저는 정기보험도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종신보험은 사실 비싸거든요. 그러나 아빠의 조기 사망, 즉 아빠가 이렇게 나이가 있으실 경우에는 그런 리스크를 그냥 나는 몰라 하고 가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제가 볼 땐 종신보험 하시면 좋지만 안 될 경우에는 70세, 68세가 아이의 독립이니까 70세 보장 정기납으로 해서 쭉 넣으시게 되면 한 5만 원, 6만 원 선에서 아마 거의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집 전체 소득을 가지고 비례를 해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131님의 궁금증까지 풀어드렸습니다. 아쉽지만 지금 시간 관계상 저희 보험플랜 119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방송이 끝나도 보험플랜 119에서는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와 문자 모두 받고 있으니까요.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번호 0231-2662번, 문자번호, 무료 문자번호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도움받으실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이제 두 분과 함께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